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 정치 얘기랑 관련져서 한국 정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정치가 굉장히 심각한 정치 내전입니다. 제가 정치 내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 미국 평론가들이 그 시빌 워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미국이 망가지게 된 것 혹은 살벌해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하나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지식층이 한 30년 내지 50년에 걸쳐서 그 앙심과 해체, 르상대권으로 기울어져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글로벌 엘리티스트들, 저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들, 이 자들이 이제 미국의 이 주권 강화, 그다음에 반중, 미중 전쟁 이런 것에 아주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꼽으면 이 정치권이 민주당 쪽이 아마 지어놓은 죄가 많아서 이 트럼프를 날려버리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더 죄가 더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서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망가져 가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생사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게임이 되는 거고, 이 죽느냐 사느냐 게임으로 들어가면 트럼프가 이기죠. 대승합니다. 이 대승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싸움을 벌인 자들이 더 망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자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또 글로벌리스트들 그리고 이 아카데미아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을 국내적으로는 소탕을 해가면서 세계 무대에서는 중국을 무지막지하게 조일 거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 접수 해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경우에 지금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문팔력도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계속 자기가 자기 목을 지금 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깥이 이러기 때문에 그 국내적으로 이렇게 장난을 쳐봐야 소용이 없는, 오히려 국내적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장난이 오히려 더 자기 무덤을 깊게 파는 이런 현상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 글로벌리스트들 또 민주당 그리고 이 르상대공, 그러니까 앙심과 해체를 바라보는 세력들, 지식인들, 이 자들이 자기 무덤을 깊게 파듯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문재인 586 집단 그리고 조중동과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들, 이런 자들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율구독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울 땐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나오는 신간 트럼프의 전쟁, 스텔스워는 가제목이었고요. 지금 주문해 주시면 10월에 한 분 한 분께 제가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전체 틀을 보면 이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세계대전급이에요. 제가 이 다이어그램은 너무 좋아서 자꾸 이제 반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미국 대선까지는 최일선이 미국이고요. 대선 이후에는 이 최일선이 한반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혹은 한반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 자유보수의 거대한 각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고요. 이 자유보수 물결이 어디를 지금 뒤집어 엎으려 그러냐. 지난 30년 동안 미국 사회의 문화와 언론과 학계를 지배해온 해체, 앙심 세력, 즉 대권 르상, 다시 말하자면 사회의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명이 참 특이해서 이렇게 그 사회 체제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그런 지식인과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이 뭐 진실이 어딨냐, 진실 거짓 구별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옳고 그름 구별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뭐 이제 말하자면 도덕이냐 무도덕이냐 그런 구별 없다. 그냥 무도덕으로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이게 미국을 한 30년에서 50년 지배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지금 부정 혹은 비판 혹은 극복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상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제 세계 질서로 풀이해서 보면은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트럼프 진영은 현대 문명의 가치, 즉 개인 존엄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현대 문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주권 국가가 강화돼서 그런 가치에 기반한 주권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세계 전략이고요. 이제까지 지배해온 혹은 저들의 세계 전략은 결국 뭐냐면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이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들이 돈가방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혹은 글로벌 관료 체제 뭐 UN, WHO 그다음에 국제 형사재판소 ICC 이런 것을 휩쓸면서 그러한 전문성과 돈가방을 가진 그런 엘리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 진영은 요번에 이제 미국 거기에서 나타나지만 네오파퓰리즘 혹은 보수 파퓰리즘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이 트위터 같은 데서 나타나는 일반 사람들의 트윗을 이렇게 보면 관점, 가치, 그다음에 개인, 진실 이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분명히 파퓰리스트인데 무슨 시기나 질투심, 앙심에 바탕한 게 아니라 아주 성숙한 개인주의를 토해내 놓는 사람들이 엊그저께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의 상당히 유명한 여자 배우 하나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개인으로서의 책임, 그러니까 my responsibility as a person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개인으로서의 책임 이런 굉장히 성숙한 정치 철학적 얘기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파퓰리즘인데 하나하나 보면 최소한 그 파퓰리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100명에 한 10명쯤은 최고급 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파퓰리즘으로 봐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튀어나오는 방식은 파퓰리즘인데 굉장히 고급져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엘리트 대중 공동체예요. 이 엘리트 대중 공동체의 첫 모델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500여 년 전 바빌론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유대인들이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죠. 시네고그를. 그게 바빌론 유스 때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교회라는 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명히 거기는 엘리트 존재해요. 사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신학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 대중이 그 수준에 육박하거든요. 이게 이제 카톨릭 체제 때 좀 약화됐다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다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비조 중에 한 명인 영국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14세기 사람입니다. 나는 밭 가는 소년이 대주교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 그러한 비전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는 Father, 신부라 불리는 신의 대리인만 만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신부 앞에 엎드리면 된다. 이제 나중에 캐톨릭이 이제 중세 말에 타락해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정면 반발이라고요. 즉 엘리트를 인정하되 대중과 엘리트가 서로 교통하는 상태. 이런 모습 비슷한 걸 좀 봐요. 제가 요새 이제 트럼프 진영들의 대중적 열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이 사람들이 트윗에 올리는 걸,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를 보면 핵심 용어들, 개인, 진실, 그 다음에 관점, 뭐 이런 핵심 아주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유나 뭐 민주주의, 시장 이런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아주 개인화된 상태에서의 철학적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철학적 용어들을 톡톡 쓴다고요. 자기 언어로서. 누구 거 이렇게 베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네오파퓰리즘 혹은 저는 이걸 엘리트와 그 대중의 일종의 공동체, 이때 공동체라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냥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니체 철학에서는 하자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것은 이제 그 컨그리게이션 회중이죠. 회중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용어로 치면. 근데 저쪽은 어떤 상태냐면 피스 엘리트와 폭도 이원 체제예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그리고 말깨나 하고 글깨나 쓰고 뭐 직위깨나 있는 엘리트들이 저거는 예를 들어 극우 틀딱 파시스트 레이스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박근혜파 친일파 이렇게 글로벌리스트나 깨나족 엘리트가 낙인을 찍으면 폭도는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폭도는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엘리트 폭도 이원 체제라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다른 게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끄는 이제 그 싸움의 이제 지도자 장수가 트럼프가 돼 있는 거죠. 역시 장수답습니다. 이제 그 이른바 진보 극좌 그 대법원 판사 긴스버그라는 그 여자가 우리 시간으로 아니죠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후에 숨졌거든요. 그 긴스버그가 죽었을 때 그 트럼프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미네소타 베미지라는 곳에서 막 연설을 끝낸 상태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근데 이제 연설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제대로 전달을 못 드렸고 이제 연설 끝내서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지금 그 집회 그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저게 뭐 배경음악으로 따로 넣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집회 음악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기자한테서 이제 긴스버그의 죽음을 듣고 딱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봐둬야 됩니다. 이게 돌아가신 뭐 백선엽 장군 뭐 거기다 박정희 대통령까지 파묘를 해서 부관 참시식으로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따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긴스버그 죽었으니까 표정 관리해야 될 상태거든요. 너무 좋은 상태여서. 근데 딱 제대로 품격 있게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She just died? Wow. I didn't know that. You're telling me now for the first time. She led an amazing life. What else can you say? She was an amazing woman. Whether you agreed or not, she was an amazing woman who led an amazing life. I'm actually sad to hear that. I am sad to hear that. Thank you very much. 저게 무슨 연출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기자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저게 기자들이. 그래서 또 트럼프 씹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연설 도중에 저 소식 듣고 어떻게 대답할지 다 계산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워낙 정신없는 현장이니까.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연설을 저때 트럼프가 1시간 반 이상 아마 그걸 리드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중 집회를 해보지만 제가 트럼프보다 나이가 10살이야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대중 집회에서 저 상태에서 아드레날린 펌핑 되면서 극도로 집중돼 있고 긴장된 상태거든요. 거기서 저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런 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했을 때도 뭐라고요 하면서 이게 귀를 다시 대잖아요. 이렇게. 아마 그래서 저 정도 품격은 나와야 지도자라고 할 텐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저 정도 품격이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긴스버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프다. 오케이, 슬픈 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집회에서 무지막지 모였습니다. 사람들 수만 명 모였어요. 참고로 바이든은 사람을 모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이든은 자기가 어디에 가서 무슨 연설한다는 걸 발표를 안 해요. 얼마 전에 어디 펜실베니아인가 어디서 미네소타인가 거기 미네소타에 가서 거의 비밀리에 가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지지자들이 캐치하고 우르르 한 300명 왔고요. 바이든 지지자들은 비밀리에 연락해서 150명밖에 못 왔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비밀 딱 캐치하고 300명 가서 아주 작사를 냈다고요. 바이든은 일단 유세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유세할 생각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유세가 이제 그 미네소타 유세 다음 날 있었는데 토요일 날. 그 미네소타 유세도 엄청 컸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도 뭐 엄청 컸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여성 대법관을 다음 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했으니까 이번 주에 지명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정치가 뒤집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 대법관을 지명을 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명을 해서 여성 대법관이 앉게 되면 저 맨 아랫줄에 지금 대법원장이 제 이름은 헷갈리는데 이게 박주예요. 겉으로는 공화당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사람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수가 5명이 돼요. 그리고 깡통 진보가 3명밖에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박쥐가 깡통 진보에 가서 붙어도 5대4가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요번에 대법관을 제대로 지명을 해놓으면 11월 3일 대선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절대적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음 날 전날은 당일날 저녁 금요일날 현지 시간 금요일날 저녁에는 기인스버그 죽어서 슬프다 했지만 그 다음 날은 노스캐롤라이나 그 연설에서 트럼프가 라파이어트인가에서 파이어트빌에서 연설했을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 대법관 비어 있는 거 지명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다 이거예요. 나 지명하겠다. 그리고 여성으로 지명하겠다. 이러고서 딱 대법관 그 후보 풀까지 거의 좁혀놨어요. 그래서 뭐 인디안 출신, 네이티브 아메리칸 출신 하나, 그리고 그 저기 어디야 저기 히스패닉 계통 하나에서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요번에 이제 미국 그 민주당 애들이 선거를 망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대법원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을 트럼프가 지명하냐 안 하냐, 지명하면 비준되냐 안 되냐 가지고 정치 내전이 어마무시하게 격화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정치평론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싸움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미국 정치 지형이 선거 대선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준될 거냐? 공화당이 뭐 3표인가 4표밖에 더 많지 않잖아요 상원에서. 근데 상원에서 공화당 반란표로 인준이 실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 메인이라 그러면 전부 민주당이 센 데인데 거기에 이제 간신히 한 발짝 걸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 여자 그런 사람들 콜린슨가 뭔가 하는 여자는 안 해야 된다. 지명 안 해야 된다고 벌써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준 실패하면 그러면 이거 트럼프 망신하는 거냐? 아닙니다. 헌법 제2조 2항 3번은 상원 휴회 중에 긴급 서리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걸 리세스가 이제 휴회 중 임명이거든요. 긴급 임명이 가능해요.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게 있습니다. 이 다른 직에 상원 비준 없이 그냥 긴급으로 뚝뚝뚝뚝 임명해 놓는 거.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케이스가. 근데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을 뛰던 해입니다. 재임 뛰던 해 10월에 그러니까 투표일 불과 한 달 남겨놓고 대법관을 이렇게 휴회 중 임명을 했습니다. 리세스 어포인트먼트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임명된 대법관이 윌리엄 브레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임기를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뒤져서 보면 56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휴회 중 임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해 말까지 상원이 정식 비준하든 쫓아내든 결정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휴회 중 임명을 때려버리게 되면 비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대법관인 거예요. 트럼프 지금 저수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상원이 비준하든 비준하지 않든 비준하든 비준하지 않든 결국은 그 대법관은 그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원이 비준하든 비준하지 않든. 참고로 지금 그 상원의장 미치 맥커넬인가 뭐 그 사람 그 다음에
상원 법사위원장 린즈 그레엄 이 사람들은 비준 밀어붙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잘 전하지 않지만 얘들이 완전히 이상한 애들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그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망가지게 되는 이유는 민주당의 핵심 세력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그다음에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전부 지금 법에 걸려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트럼프 진영에 대한 불법 사찰이란 말이에요. 러시아 컬루전 그러니까 러시아랑 공모했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대통령 후보일 때만 불법 사찰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공모 모의가 언제 일어나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1월 달에 일어난다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트럼프 취임하는데. 그럼 여기 걸린 게 줄줄이 법무부 직원, CIA 직원, FBI 직원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 있다고 수십 명이. 얘들 골로 가는 거예요 전부. 법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는 한 1, 2년 전에 됐어야 될 일인데 트럼프가 힘이 딸리니까 처음 임명한 법무장관이죠. 제프 세션. 이자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저쪽이랑 붙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덮었다고요. 이자가 덮었어요. 이걸. 그래서 트럼프가 실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한 1, 2년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 게임이에요. 거기다가 대중에너지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안티파니 뭐 이런 애들이랑 극자 세력이랑 결합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미중 전쟁을 벌리고 몰고 나가니까 이제 그 친중 세력 특히 이 빅텍과 월스트리트 금융 세력이 저쪽을 한다고요. 그리고 빅 미디어가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러니까 금융 세력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첨단 회사 그리고 그 거대 미디어.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한 30년 동안 정신이 망가져 있었으니까 이 PC 좌파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실제로 까고 나면은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앙심과 해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다 저편이에요.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서로 엮여갖고 서로 간에 뽕을 놔주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놈은 이놈 놓고 이놈은 이놈 놓고 이놈은 이놈 놓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용기 내가지고 점점 더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황당한 짓을 했냐. 다음 이 안티파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동선전물을 만들 것이다라고 트럼프 진영이 만든 선전선동물이에요. 안티파의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안티파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다 알리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한번 보시죠. Trump gets reelected, what? Cities burn. Times to be organized and orchestrated chaos. They call everybody they disagree with Nazis. I felt like I had no choice but to do what I did. So yeah, kill them. Kill the Nazis. Long live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when conditions become right, people do get the opportunity to change the whole system through a revolutionary struggle. Die brüderlichen und die revolutionären Grüße. Th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eople's Guerrilla Forces work to defend social revolutions around the world. We gotta fight it out. We're gonna remake this country in the street. Liberals get the f***ing wall first. Someday, we gotta knock those motherfuckers to control this 네. thing right on their ass. 이게 저기 뭐야 뭐 그 과장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애들이다 이거예요. 안티파가 지금 민주당이 길거리에 풀어놓고 으쌰으쌰 좋다 그러고 돈 뭐 1억 달러, 2억 달러씩 모아서 지원해주고 안티파 저기 그 잡혀 들어가면 보석금 변호사 쫙 붙고 보석금 해갖고 빼내잖아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으면요, 그 흰색 에이프런으로 이렇게 딱 돌른 그 레스토랑 접대자가 이 쟁반에다가 물을 쫙 얹어서 유리찬에다가 쫙 그 시위대 순간을 돌아다닙니다. 그 레스토랑에
그 물 예를 들어서 그 물도 뭐 최소한 에비앙이나 예를 들면은 저기 비싼 거 있죠. 베리에 같은 생수겠죠. 레스토랑에서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그거 딱 한 잔씩 담아갖고 유리잔에 병째도 아니에요. 유리잔으로 해서 촥 지금 시위는 그 왜 한국말 하는 그 이상한 여자 있었죠. 이거 막 발악하는 여자. 그런 식의 시위를 하는 애들 사이로 이걸 쫙 그 앞에 흰 에이프런 둘른 레스토랑 안에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돈 지르고 그 도와주는 건 다 누구냐 이거지. 멀쩡한 놈들이에요. 민주당이고 대기업이고 부호고. 그다음에 그거 칭찬해 주는 건 누구냐 이겠어. CNN, 뉴욕타임스, 그다음 MSNBC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고.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미국의 이 범털들이 정치인과 언론의 범털들이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정을 알지 않으면 왜 트럼프가 저렇게 초강수를 계속해서 둘까? 트럼프는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얘들 절대로 이거 만만한 애들 아니야. 끝까지 문질러 버려야 돼. 해서 초강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중동원하고 대중조직하고 해서 200만 명 대중조직 딱 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펠로시 아닙니까? 펠로시부터 이제 쟤들 범털이 무슨 말 하는지. 제가 그 범털 중에 얼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설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I just don't even know why there aren't uprisings all over the country, and maybe there will be. People need to start taking to the streets. This is a dictator. You know, there needs to be unrest in the streets for as long as there's unrest in our lives. Enemies of the state. Show me where it says that protests are supposed to be polite and peaceful. Do something about your dad's immigration practices, you feckless. When they go low, we kick. How do you resist the temptation to run up and wring her neck? The biggest terror threat in this country is white men, most of them radicalized up to the right. I thought he should have punched him in the face. I said, even if you lost, he insulted your wife. Yes. He came down the escalator and called Mexicans rapists and murderers. He said, well, what do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I said, I think you should have punched him in the face and then gotten out of the race. You would have been a hero. I'd like to punch him in the face. I said if we were in high school, I'd take him behind the gym and beat the hell out of him. Punch some people in the face! When was the last time an actor assassinated a president? They're still going to have to go out and put a bullet in Donald Trump, and that's a fact. Look as his character is stabbed to death. Where is John Wilkes Booth when you need him? That's it right there. I have thought an awful lot about blowing up the White House. A Missouri state senator is under investigation by the Secret Service after saying she hopes President Trump is assassinated. I will go and take Trump out tonight. And if you see anybody from that cabinet in a restaurant, in a department store, at a gasoline station, you get out and you create a crowd. And you push back on them. And you tell them they're not welcome anymore, anywhere. And sadly, the domestic enemies to our voting system and our honoring our Constitution are right at 1600 Pennsylvania Avenue. They're not going to stop before Election Day in November, and they're not going to stop after Election Day. And that should be, everyone should take note of that on both levels, that this isn't, they're not going to let up, and they should not. If you think we're rallying now, you ain't seen nothing yet. 얼마나 지약스러워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경원이가 뭐라 그랬더라.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나경원 띄워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건 다 끝난 여자. 그 선거법, 공수처법, 악법에 대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투쟁한 거 누가 비난하나? 투쟁을 잘못했지. 그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틀어지고 그 법이 저 법사위에서 못 넘어가도록 막아야 되는데 예결이나 그 소위에서 다 알아서들 하세요 다음에 그냥 법사위 넘어가서 본회의 딱 올라가니까 그걸 막을 수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투쟁 안 했지. 나경원 씨는 두 가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첫째, 당신 투쟁 안 했어. 그거 투쟁한 거 무늬만 투쟁했지. 이거 봐봐. 얼마나 지약스럽게 하나. 저 정도 지약스럽게 해야지. 나경원 당신 입으로 지금 국가를 접수하려는 전체주의 세력이
청와대에 처자빠져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나? 없잖아. 지금 총 들고 나가서 쏴야 됩니다. 이런 말 한 적 있나? 없잖아. 저 얼마나 지약스럽겠어. 그래 놓고 뭘 투쟁했다 그래. 당신이 한 거는 빨간 카펫 깔린 저기 그 광화문 그 집회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다닌 거밖에 더 있어. 이쁜 척하면서. 나 참. 그래 놓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두 번 그 어투가 마치 투쟁 안 해야 된다라고 안 했어야 한다라고 누가 주장하는데 내가 그래도 나는 투쟁했다라고 한 번 더 꼬아서 표현하는 거거든. 아주 저질이에요. 나경원 씨 그 왜 이렇게 인품이 저질스러워? 그 저기 표현 방식이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라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때 좀 더 투쟁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순진해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지는 모르고 투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러면 감동이 오지. 남들이 다 말리는데도 나는 투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개돼지 바보로 하나? 내가 개돼지 바보로 보여 당신? 웃기는 자들이에요. 이것들 아주 웃기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저기에 맞서가지고 때려 죽이겠다고 총 들고 나가겠냐? 아닙니다. 제가 아주 기막힌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가면 에밋이라는 그 기독교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동차 안 몰고요 전기를 안 쓰고 모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차를 몰고 다닙니다. 에밋이가 마차를 몰면서 거기다가 트럼프 지지 깃발을 달고 가고 있는 아주 목가적. 예, 그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천재사방에서 지지자들이 또 농민들은요 트랙터 퍼레이드도 해요. 그래서 딱 그 트랙터는 앞에 이제 걔들은 제대로 된 트랙터니까 앞에 뭘 끼울 수 있냐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포크레인 같은 이렇게 딱 사마귀 발 같은 거 끼워놓고 요 발꼭대기 위에다가 깃발 달고서 수십 대가 쫙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 민초들이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딱 인터뷰를 따보면 최소한 10명에 2명 정도는 바로 개인, person 혹은 individual이란 용어 바로 나오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쟤들 이성도 없고 논리도 없는 애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합리적 사고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내 관점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나의 my responsibility as a person, as an individual.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나의 책임이란 얘기 나오고요. 가치, value란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심오한 정치 철학가 맨 아래에 깔려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대통령이라는 자들, 이때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중에 개인이란 단어를 제대로 쓴 사람이 없어요. 이 단어 쓰고 싶어 미치겠는데 못 쓴 사람도 있습니다. 우남이승만입니다. 우남이승만이 1941년 봄에 그 출간한 Japan Inside Out의 맨 마지막 챕터에 보면 전체주의는 국가 권력의 강화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체제이지만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에 의한 정치체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양반이 한국말로는 전체주의니 개인주의니 개인이니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 개념을 저보다 100% 더 깊게 이해하면서도 그 단어를 이해할 동료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입 밖에 못 꺼낸 사람이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주저리 유튜브에서 매일 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행복하죠. 자기의 모국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 참 불쌍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보죠.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미국은 완전히 내전입니다. 완전히 내전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뭐 총으로 가서 쏴 죽여야 된다 그러고 뭐 저 하원 의장이란 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저 내란 사범 국가 반란자라 그러고 enemies of state 국가 반역자라고 국가의 적이라 그러고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고 로버트 드니로였죠. 아까 그 늙은 배우 그 시커먼데 가서 얼굴을 패서 얼굴 면상을 패갖고 묵사발을 내야 된다 그러고 대통령 후보 선거 나온 조 바이든이라는 자가 마이크 잡고서 만약에 트럼프랑 나랑 지금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이라 그러면 내가 얘 그냥 끌어내다가 거의 반 죽여갖고 정신머리를 가르치겠다 그러고 이런 극언을 한다고요. 극언을. 그리고 왜 길거리로 안 나오냐 그러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고 언론에서 범털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아까 그 맥신 워터스 하면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식당에서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그리고 백화점에서 발견하면 가서 너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 개땡땡하고 행패 부리고 쫓아다니고 망신줘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쟤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저쪽 진영이. 그럼 이건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쟤들이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인데 다시 말하자면 친중의 그다음에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다음에 PC 좌파의 해체 앙심 르상 대공 세력의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범털들 지금 이제는 미 국무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트럼프 행정부 되면 쇠고랑 차게 될 범털들의 뭐 FBI 출신, 뭐 국무부 출신, CIA 출신 범털들의 법무부 출신 이것들이 다 한무더기가 돼서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갈 때까지 가는 놈들을 정상적인 놈들로 생각해가지고 정상적인 좋게 점잖은 방식으로 못 대한다 이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취임 날에 바로 재선을 위한 선거본부 신고해놓고 트럼프 빅토리 캠프라 그래가지고 200만 자원봉사 조직을 다진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그러면서 정책으로 밀고 대중 조직으로 밀고 이러면서 그냥 그 정책적 그 실적 그건 다들 인정을 해요. 어마무시한 실적을 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인정한다고. 저 또라이들만 빼곤. 경제, 외교, 국방 다 어마무시한 정책 실적을 이뤘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쪽엔 대중의 에너지 바탕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갈 때까지 가는 게임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번 게임에 이기고 나면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트럼프 입장은.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쟤들이 계속 시비 거는데 또. 그럼 계속 이 격차를 벌리면서 그 세력을 더 불려가면서 갈 때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럼 중국을 갈 때까지 간다는 얘기 뭐예요? 북한 해방 접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의 99.9%라고 봅니다. 그럼 북한 접수 해방에서 한반도가 크게 바뀌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면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저지르고 있고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저 폐악질은 결국 저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점점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마치 미국 민주당 집단이 무덤 파고 들어가듯이 마치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무덤 파고 들어가듯이 마치 미국의 학계에 있는 자들이 무덤 파고 들어가듯이
그래서 조중동 국민의힘이 자기들도 같이 무덤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발을 불기를 뭐라고 부냐. 바이든은 성자고 카말라 해리스는 성녀고 트럼프는 장사치 양아치 개땡땡이다. 이러고서 나발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이불속 장군이죠. 여기서 나발 불어서 뭐하나. 옛날 같으면 여기서 나발 불면 여기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신 교포들한테 그 바이든 쪽으로 영향을 그렇게 미쳤을 거예요. 근데 BLM 폭도 때문에 원래 민주당 성향인 이 한국계 시민들이 전부 트럼프 지지로 돌았어요. 한 60, 70%가.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부 기본이 자영업이잖아요. 기본이 자영업이라고요. 제가 하버드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는 뭐 변호사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누구야? 딱 보면 LA에서 저기 밥집 하고 계시네. 이게 정명화 아버지 아니요. LA에서 곰탕집 해서 아이들을 세계 최고의 저걸로 키운 거 아니요. 저기 음악가로. 그런 집에 다 까면은 잘 나가는 저기 존스 홉킨스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의사인데 까면은 아버지는 저기 무슨 휴스톤에서 저거 하고 있어. 저 세탁소, 밥집, 편의점, 리커스토어 술 따로 파는데 미국은 따로 있잖아요. 그걸 슈퍼에서 못 팔고 리커스토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한인 사회의 대부분이. 그리고 전문직이거나. 그런데 이 자영업이 기반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았잖아요. 이 개땡땡들 민주당 이것들 폭도 불지르고 있다고. 폭도 뒤에서 펌프질하고 있다고. 다 돌아버렸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조중동이 아무리 바비어천가 부르고 그러니까 바이든 띄우는 바비어천가 그다음에 카말라 해리스 띄우는 카비어천가를 아무리 불러도 표가 민주당으로 안 가죠. 헛심 쓰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오히려 나는 박수치고 있지. 니들이 얼마나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한테 깊게 장악되어 있는지 이제 다 알겠다. 니들 정체가 다 나오네. 저는 오히려 박수치고 있죠. 계속 더 까불어. 자, 그래서 이 판은 지금 한반도 급변사태 쪽으로 가고 있는 판입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판이에요. 그냥 완전 올인이에요. 올인. 포카로 치면 거의 소름이 끼칠 정도의 올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반도 급변사태 벌어지고 나면 저 문팔력 애들은 그 날짜로 저기 힘 못 써요. 힘 못 씁니다. 그럼 누가 힘쓰냐. 오히려 옛날에 북한 간첩 리스트랑은 연결이 안 되는데 중국 쪽이랑 많이 연결돼 있고 남들이 보면 좀 보수스럽고 남들이 보면 좀 우파스럽고 민족주의스러운 그런 냄새 풍기는 조중동 국민의힘이네. 거기 지도부들이네. 그게 그렇게 설친다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갈아갖고 쓸만한 것과 안 쓸만한 것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심분리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원심분리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지역을 장악하면 돼요. 지역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활동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368-9901입니다. 네, 감사합니다.